저도 그때 못 다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고민 살롱으로 또 한번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우리 형팬분이 아무래도 저 옆집에서 오신 분 같아요. 면접왕 이용해서 함께 하시면서 리팸이셨다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정말 모두가 워너비하는 그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했는데 역시나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퇴사를 한이 많이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직무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형님 덕분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합격하여 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형팸입니다. 현재 저는 제가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준비했던 직무가 아니라 최종 합격 후 인사팀에서 권유를 받고 전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직무는 생산 직무지만 권유를 받고 수행 중인 직무는 연구 직무입니다. 최종 합격은 한 상태에서 제안을 받은 거라 거절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아는 것보다 회사가 더 잘 알겠지 그런 생각에 쉽사리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겪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업무 환경과 커리어 패스가 너무 달랐고 쉽사리 업무 파악에 들고 있지 못해 고민이 됩니다. 심지어 학창시절에 제일 기피했던 분야라 더 곤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입이라 크게 아무 말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의구심을 갖는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학창시절엔 장학금도 받으면서 어디서 바보 취급당하면서 산 적은 없는데 막상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와서 한번 방향이 틀어졌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큰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입사 전까지 그렇게 꿈꾸던 생산 직무에서 수행 중인 현직자들은 근무 지역, 업무 환경, 커리어의 비전 등을 이유로 직무를 전환한 제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 말하며 오지 말라고 하네요. 지금 저는 도저히 업무에 대해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건 근속의 문제인데 혹시 다시 말했다가 퇴사 권유받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직무 전환을 요청하고 싶은데 1년이 차기 전에 정식으로 정중하게 다시 요청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머리 복잡하게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네,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프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우리 형팬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빨리 면담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보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름 여기저기서 잘한다고 했었어. 근데 회사를 갔더니 바보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저도 그때 못 다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도 인사라는 직무를 이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똑같은 회사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때부터 날아다니면서 지금의 이 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직무 전환을 할 때도요, 이 직무 전환 면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미팅이 있었고 여러 차례 다른 상황들을 고려했었고 실제 이동하기까지 약 6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그 TO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차원에서 저를 다시 봐야 되고 저도 제 커리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 당시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무 전환에 대한 면담일 수도 있고 내가 부적응에 뭐가 잘못되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 면담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됐건 상관없다. 한번 면담 요청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진짜 직무가 안 맞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제 경험을 돌아보면요, 진짜 저 영업이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진짜 영업이랑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이나 기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영업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과도 안 나고 잘 모르겠고 커리어 패스도 안 맞는 것 같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제안이 왔을 때 무조건 저는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영업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직무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상사와 관계가 좀 안 좋았고 상사가 저한테 바보라고 엄청 핀잔을 여러 번 줬어요. 그 상황들 때문에 실제 저는 영업이나 이 직무에 잘 맞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맞는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회피하고 싶었어요. 자, 1년 미만이라고 하면요, 직장 생활은 아직 완전히 몸에 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한 옷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상사가 정말 잘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을 키워주려고 정말 마음 먹은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그럴 일이 좀 적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사와 일하는 많은 분들은요, 당연히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게 정말 직무가 나랑 안 맞는 건지, 정말 CDP 꼴 저 맨 끝에 책임자들을 보니까 난 진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난 진짜 저거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고 꿈도 아니고 정말 싫어, 이런 것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뭔가 나와 안 맞는 거라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 적응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은 직무 전환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 직무를 원래 지원을 했는데 영구직으로 옮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면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면담을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면담을 한다고 뭐 퇴사 권고를 그런 거 없어요. 퇴사 권유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퇴사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면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면담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앞으로도 여러분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살려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주변의 반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과 상관없는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근데 외형적으로나 일하는 근무 여건이 여러 가지를 봤더니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주변에서 막 만류를 해요. 이런 면담을 할 것에 대해서 다 만류를 해.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제가 앞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진짜 내가 이걸 기피하고 싶은 건 아니냐를 주의하라 그랬듯이, 주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커리어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 길이 좋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 얘기야.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정말 꿈꿔왔던 커리어가 있고 그걸 향해서 나는 지금 도전을 해야 될 때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모든 사람이 말려도 그냥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퇴사할 때 그랬어요. 퇴사할 때 모두가 말렸어. 여기 동의한 사람 저희 와이프밖에 없었어요. 그 와이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와이프도 뭐 적극 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응원해주는 뭐 그런 형태였어요.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은요, 대부분 합리적입니다. 그 말들이 틀리지도 않아요. 그거 듣다 보면은 진짜 그러면 안 되겠는데? 퇴사하면 안 되겠는데? 또는 움직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해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변에 아무리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될 이유가 99가지더라도 내가 선택해야 될 나의 확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꿈꿔왔던 것, 거기에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세요. 지금 선택을 해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커리어에 있어서는요, 후회를 남기는 선택이 최악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남의 요청대로 살고 있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다녔던 거, 대학교 다녔던 거, 사실 여러분 주관으로 막 다녔던 게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우린 이미 경험을 했죠. 자,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커리어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연봉 좀 낮아지면 어때요? 내 커리어가 잘 만들어지면 연봉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민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직무 전환에 대한 면담, 혹은 나의 적응도에 대한 면담을 빨리 해봐라. 내 상사도 좋고 인사팀도 좋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찾아서 면담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단타 한 번의 면담으로 모든 걸 결정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부터 나의 어려운 상황도 오픈해놓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언도 받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를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확신 있는 대로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에 선 인사팀장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로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제 조언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연을 잘 뽑아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